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주 심리학, 사주일주 심리학 중에 병일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가 6개의 지지를 만나면 병자,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또 병술 이렇게 6글자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일주가 뜻하는 심리가 다 다르겠죠. 오늘은 그 중에서 먼저 병자 일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심리 통면 병자, 병인, 병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병화라고 하는 것은 큰 태양이죠. 큰 빛이에요. 그리고 큰 밝음에 속한다. 또한 빛은 빠르지요. 강속으로 지구를 7바퀴 돌 정도의 빛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그리고 또 병화는 엄청나게 큰 폭발을 일으켜서 방사선으로 막 내뿜는 그런 걸로 봐서 매우 감정적이다. 또 힙성에 대입해 보면, 천간에 힙성에 대입해 보면 경금을 일주로 놓고 병을 대입시켜 보면 편간이 되죠. 편간적 성품은 난폭하면서도 굉장한 힘의 리더, 힘으로 밀어붙이는 리더가 되겠죠. 폭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자, 인, 진, 오미, 순 6가지의 지지를 인연으로 만나면 병자,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적인 속성인 병화에는 변함이 없지요. 다시 한 번 더 병화는 큰 불이에요. 그리고 아주 강속으로 빠르고 이성적이보다는 감정적이고 그리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그 정도 생각하면 병화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죠. 아주 밝습니다. 또 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주변에 강압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스스로 수용하지 않으면, 자기가 수용을 하거나 아니면 수용이 안 되면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편간은 원래 강경합니다. 그래서 복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배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정도로 매우 강경한 입장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좀 더 살펴보면 거기에서 병의 자를 만났어요. 그럼 자는 병에 비해서 자는 정관이라 하잖아요. 정관은 매우 편간과 또 다른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분입니까? 복종적이고 또 책임감이 강하고 남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똑바로 법을 지켜서 규율을 지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병자 두 개를 합쳐 놓으면 어떠냐면 원래 정가는 어떻습니까? 꼭 바른 길만 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규칙을 딱 지키는 그런 성분인데 병이 하나 들어가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래, 정도를 가지만 만약에 도저히 안 되면은 그때 힘으로라도 밀어붙여야지.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스텝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는 원래 정가는 솔직 담대하고 의지력도 강하고 누구한테나 공평하지만 병자가 되게 되면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간을 기졌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목적을 달성하고야만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 병자는 물상적으로 보면은 이 작은 물이에요. 아주 연못 같은 작은 물에 하늘에 태양이 떠 있어요. 그럼 하늘에 있는 태양은 사실은 넓은 좀 큰 바다를 비춰야, 큰 호수를 비춰야 제격인데 이 작은 물을 비춘다는 말은 조금 그게 안 맞지요. 너무 빛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기도 하고
또 이 자를 구름으로 비교하면은 큰 태양이 있으면 구름이 밑에서 가리고 있는 현상. 그런데 물속에서 이제 좀 물속에서 빛이 팍 나는 현상도 되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 자가 밤이잖아요. 그럼 밤에 태양이 떴다 무슨 말입니까? 밤에 태양 뜰 수 없잖아요. 아직까지 잠자는 태양이다. 어디 속에? 배 속에서. 그래서 이 병을 12운석으로 봐서 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태양이 본격적으로 자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 어머니 배 속에서 들어있는 상태랄까, 어떤 교육을 받거나 이런 상태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병자가 예술을 만나면 자를 또 우리가 쥐로 만나면 쥐를 만나면 쥐구멍이다 말이야.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 뭐 이런 쪽으로도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자수는 여러분들 지장간수 개수가 들었잖아요. 그럼 개수의 의미는 뭐냐? 개수는 경금이 대입하면 해보면 개수는 상관이에요. 말하는 성분이지.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사교적이다. 병하지만 빛처럼 강하고 힘도 있지만 또 뭐예요? 좀 사교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따라서 또 다르겠죠. 만약에 남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말을 잘하는 달변가다. 병화 자체가 달변가인데 자니까 말을 잘한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 가요? 높은 자리 가지요. 요즘은 말 못하면은 출세도 못해요. 말을 잘해야 국회의원도 하고 뭐 높은 자리도 가고 대변인도 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병자는 그렇게 조리 있게 말하고 또 포스도 있고 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공무원을 한다면 공직이 간다면 정관이고 공직이잖아요. 공직을 간다면 낮은 직이 아니라 높은 직에 갈 수 있다. 선거지 공무원이나 아니면 최소한도 높은 지위가 있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힘을 발산할 수 있는 노조 위원장 정도 그 정도의 위치에서 있으니까 아래로 가는 사람 아니고 위로 오른다. 큰 병화의 뜻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십성 분석으로 좀 전에 설명했듯이 병화의 속성이 편간이고 편간은 가열질이죠. 그리고 의협심이 강합니다. 봉사 정신이 강하고 이성적이지는 못해요. 감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병자는 정관이 있잖아요. 말을 하긴 하는데 원래 마음속으로는 감정이 막 일어나지만 말할 때는 굉장히 조리 있게 침착하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내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해요? 조절할 수 있다. 대단한 위치지요.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굉장한 위치에 올라가서도 서로 협상을 할 때도 싸움을 하면서도 자기 이성을 놓지 않고 한다는 것. 그런 거 사람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 개수는 상관적 정관이라고 했죠. 평가등 성분이 병화가 정관 개수를 만났어요. 이런 인연이에요. 속으로는 감정이 격하지만 일단은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말할 때는 아주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에는 굉장히 위압적입니다. 감히 대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말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잘한다. 한마디로 나를 알아차림하면서 하니까 굉장한 그 사람의 내공이 보인다는 거죠. 병자는 대신에 성품이 아주 단순합니다. 지장간이 진술충미가 있는 지지는 성격이 복잡하고 인신사이가 있으면 중간이라고 그랬죠. 좌우묘유가 있으면 성품이 단순하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래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자기 주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찬사도 받을 수도 있고 비난도 받을 수 있었다. 동시에 또 병자는 마무리를 잘 짓는
용의주도함과 치밀함도 있고 남의 입장을 잘 수용하지. 그렇지만 치밀함이 없다고 하죠. 왜냐면 단순하니까. 남의 일을 돌봐줄 때는 의협심이 강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심전력을 하는 그런 단순함도 있지만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서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단순하다. 그래서 그 단순한 어떤 사람한테 대해서는 굉장히 호감을 살 수가 있고 찬사를 받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왜 저래 하고 비난을 사기도 한다. 아무튼 병자는 천성이 맑고 인자하다. 단정하다는 이유는 물상으로 보면은 호수 위에 태양이 탁 그래서 보기가 참 단정하잖아요. 단정합니다. 남자는 대신에 처에 의지하고 좀 소심하고 그런 편입니다. 여자는 남자 유혹이 많은 편이다.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태양이 밝잖아요. 밝은 태양이 그 여자가 밝다 하면은 원래 태양이 있으면 병화가 있는 경우는 멀리서 다 병화가 보입니다. 사람 관상이 병화일주의 사람들은 멀리서 봐도 흔히 보이 너무 흔하단 말이야. 거기다가 약간 이 물기를 착 먹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신비롭게 보인단 말이야. 탁 드러난 게 아니라 수에 의해서 수가 약간은 이렇게 구름이잖아요. 구름이 이렇게 싹 끼가 있으면은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비롭게 보입니다. 탁 드러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보는 그 수라고 하는 것은 정관의 관성이잖아요. 그 주변에 남자들이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형상이다. 그러니까 남자의 유혹이 많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성품으로 규율을 잘 지키고 책임감 강도 매우 강합니다. 한편 주변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나는 내가 옳은 길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옳지 않게 하려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격식을 따져서 병자일주 같은 경우는 관이 있잖아요. 관이 있는 사람들이 뭘 잘 써요? 모자를 잘 쓰기도 합니다. 특히 모자를 쓰기를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적성은 정난이 일지에 있어서 의관이 단정하지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좋다. 공무원이 좋다. 아까 말한 대로 고위직이 좋습니다. 하위직 공무원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노도위원장이나 강경파 리더가 좋다. 아까 설명했죠. 왜 그러는가? 병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야기를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선이 굽는 사람이다. 그래서 만일에 공무원이나 노조위원장 등 이런 거 하지 않는다면 좀 그 조직 통폐합 이상합니다. 아무튼 그런 쪽에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을 잘 만나야 하지요. 자, 우는 한겨울에 병하라. 한겨울에 병하는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여름철에 병화가 돼야 좀 좋을 텐데. 그래도 그 신약 사주 같은 경우는 병화가 목을 좋아하겠죠. 또 화도 괜찮고. 근데 신강한 사람 같으면 오히려 수라든지 또는 토라든지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병자일생은 만물을 밝히는 병화와 처음 길을 잉태하는 자수가 이상적인 조화를 이뤄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호수위의 태양 멋있지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 밝고 명랑한 사람이 있으나 사실 속으로는 그림자가 좀 있습니다. 밝은 가운데 그림자. 그 딱 물살이 그렇잖아요. 태양이 있는데 그게 물이 이렇게 그 물이 자수가 구름도 되거든요.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음 속에 그림자가 하나 보인다. 그러니까 아주 시름이 좀 있다. 그래서 이 태생의 성품 화려하고 사치를 좋아하는데 좀 성적인 욕망이 많아서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런 행태의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죠. 남자는 부집 살림을 잘하더라. 또 항상 분주한 성격이더라. 병화의 성질 때문에 숨김없이 다 드러나죠. 다 현실적으로 다 드러나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병화가
병화 자체가 호소가 있단 말이야.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쁜 뜻이 아니라. 또한 또 이런 건 있어요. 자수에 너무 집착하잖아요. 병이. 큰 병이 바닥을 비춰야 되는데 작은 물에 집착을 하니 이것은 좀 인색하고 인망을 느끼기가 쉽다. 그렇죠. 그래서 병자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병자일주에 천간에 월간에도 개수가 있고 시간에 개수가 있고 그렇게 병화를 또 뺑도로 싸고 뭐가 샀습니까? 이렇게 정관이 낙도로 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병화 주변은 구름이 낙도로 싼 거예요. 여자일주인데 이런 분들은 되게 직장을 가지면은 이 남성들을 상대로 하는 찻집이라든지 또는 뭐 또 그런 술집이라든지 유흥 이런 쪽이가 맞습니다. 아니면은 또 뭘 음식점을 하더라도 남자들이 많이 오는 그런 음식점 뭐 그런 쪽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분 내가 어떤 분이 옛날에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 일주가 병자 일주에 양쪽에 개수가 달렸어요. 개수 자소니까 그거 잘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근데 그분이 아까 말한 대로 항상 머리에 뭘 써요? 모자를 딱 써요. 이렇게. 굉장히 여자분인데 그 미모지요. 이물이 이제 아까 뛰어난 이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찻집도 하다가 또 뭐 여러 가지 또 카페도 하다가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좀 운이 안 좋아가지고 식당을 하는데 그래도 식당이 꽤 잘 됩니다. 그중에 분이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요. 근데 음식을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이 뚜렷해요. 주관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절대 메뉴를 바꾸질 않아요. 똑같은 음식을 해요. 그래서 누가 와서 아유 사장님 이게 좀 음식이 좀 너무 짭니다 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아니 어떻게 짜느냐고 이게 이 정도면 당신들이 감사를 해야지 할 정도로 그래 사람들이 그걸 한 몇 분 하고 나면 손님이 막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오는 손님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오는 사람들은 뭐 주위에 그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배달을 주로 하고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한 번씩 가다가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얘기 듣고 나면 다시는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자기 그 집 앞에 자기 3층에 건물 3층에 주인이 살고 있는데 주인이 아침 새벽 되고 나면 쓰레기를 버리는데 꼭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길 건너가지고 남의 집 앞에다가 쓰레기를 딱 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분이 이사를 와서 가만 보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 밖에 저어서 하는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니 왜 하필 자기 집 앞에 놔두고 왜 남의 집 앞에 그 쓰레기를 놓지 하고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다가 하루는 그 건물 주인한테 따졌어요. 아니 사장님 왜 나무 집 앞에 자꾸 놓습니까? 여기 놓으면 되지 않나 하니까 그 사장님이 기분이 엄청 안 좋았어요. 아니 옆편 내가 어디 갖다 놓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팍 쏴보더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언성이 좀 높아졌는가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장이 그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 교회 그 사람들 한 30명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음식을 이제 먹어요. 그 얼른 보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 정도면 막 이 집을 갖다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 처음에 그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30명 직원들이 그 손님 돌아가면서 야 이건 짜고 이거는 뭐 이래가서 무슨 뭐 그 장사하냐고 막 30명이 계속 이 여주인을 볶아대서요. 그럼 여자가 확 뒤집어진 거죠. 아예 안 판다. 다 나가라. 그런 거예요. 다 나가. 취업 다 나가라. 그것이 온 소문이,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그 집이 장사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되는데, 그 주인이 이렇게 꽁하게 있다가, 자기가 쓴다고 그냥 나가라고.
뒤에 사람 내가 쓰니까 그냥 나가라고. 우리 딸 준다고. 그래가지고 권리금도 1,500짜리 하나도 못 주고 건물 원래 원상복귀를 해라 해가지고 자기 보증금도 다 못 받고 원상복귀해 준다 해가지고 뭐 하나라도 제대로 원래도 해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다 못하면 엄청나게 그 돈도 다 못 받고 나갔어요. 뭐 때문에 병자 일주 하나 때문에 자기 성품을 못 참아서 그렇다는 거. 그래서 좀 승부 기질이 있고 아까 말한 노조위원장 보수 기질 이런 건 좋은데 이런 사교를 할 때 서비스 사업할 때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어려움도 처할 수 있다는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잘 들었습니까? 그런 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오늘은 병자일주는 큰 돈을 굉장히 아끼다가 진작 크게 쓸 때는 팍 써버려요, 그냥. 큰일은 돈을 마구 쓰는 허술함이 있다. 그래서 좀 어찌 보면 앞뒤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뭔가 하면 이 병자일주 한번 봤는데 친구가 보통 찾아보면 절대 뭐 친구들한테 뭐 베풀지도 않고 막 굉장히 짠돌이로 소문이 난 사람인데 어째 꼬이가지고 친구한테 야, 너 이래 살아봐야 큰 넓은 수 없잖아. 내한테 투자를 하면 내가 한 달에 1억만 투자하면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남기는 일이 있다. 한번 해봐라. 하고 하니까 처음에 말 안 듣다가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갑자기 탁 마음 필이 꼽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억 돈이 없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자기 이런 이제 신용이 좀 있었는가. 신용을 해가지고 1억 대출로 빌려가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청와대 사기꾼이라 친구인데 그 진짜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완전히 이제 사기를 당해가지고 1억 돈을 날린 경우가 있습니다. 병자일주에서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현자 있다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례를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정해나 병자는 어쨌든 간에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립니다. 급하거나 뒤끝은 없습니다. 정해나 병자는 스스로 마음을 잘 잘 다스린다. 잘 다스린다. 급하나 뒤끝이 없다. 말솜씨가 대단해 설득력이 있으나 오히려 그로 인해 구설수에 너무 말을 잘합니까? 일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잘하나 인내심이 부족하여서 매우 마무리가 좀 약한 흐름이 있다. 그래서요. 여성은 장식품 보석 활용사 아까처럼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쓴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사치를 좋아하고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병자가 뭐가 많으면은 수가 너무 많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인성이 없으면은 관이 병화를 극하면은 좋지가 않아요. 그때는 관이 많으면은 살이 많잖아요. 살이 많으면은 인성이 그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살중 용인이 돼가지고 그래도 괜찮은데 아예 병화일주에 물만 많고 있으면은 화가 극을 받아가지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성이 만약에 병자일주에 수가 많아가지고 목이 없다면은 그래도 남편 복이 없어가지고 재치라고 하는 이제 후처지요, 후처나 이렇게 이렇게 가서 굉장히 쓰라린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세등등하다가도 기가 죽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13번, 12번 볼까요? 관살. 자, 이 병렬주가 살 중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신살들 중에 관기. 그래서 관운이 좋고 오래도록 관직을 가지며 문물을 겸한다. 이건 좋은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개 보면 격식이 관인 상생, 관인 상생의 이 사주가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인 상생 사주와
관성이 있는데 인성을 생겨주는 경우에 이렇게 관기가 말하자면 이렇게 힘을 받는 거죠. 이런 경우에 화살표를 하나 만들어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가린상생사주가 좋습니다. 현대적 이렇게 되면 현대적 의미로는 판사직이나 고위공직에 해당되겠죠. 자, 음양살이라 해서 남사 사주는 남명은 미인을 맞이하고 여명은 대신에 남자의 유혹을 받기 쉽다. 그래요. 자, 평두 혼담의 말썽이 있고 결혼하더라도 파혼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종교나 성적이 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뭐 이거는 경우는 다 그런 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상담하는 중에 많은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고 농화 거꾸로 말을 더듬는 경우가 있고 말을 장려하는 형신도 있더라. 대신에 복성, 선천적인 복에서 곤란할 때 남에게 도움받는 길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기와 복성은 좋고 음양평두 무농화는 좋지 않네요. 요 정도의 살이 있더라. 자, 13번.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인, 양인과 충하는 신살로. 양인이 원래는 뭐냐면 병에서 볼 때는 병오예요. 병오가 양인살이잖아요. 근데 병오하고 충하잖아요. 좌우충 이렇게 충하는 신살로 지속력이 약하고 끈기가 약하다. 그러니까 병화가 빛을 팍 발휘하는데 자꾸만 구름을 끼워주니까 끈기가 약해지죠. 또한 투기에 열중하고 요행심으로 큰 재물을 획득하나 보존하기가 어렵더라. 이죠. 양차. 이 양차는 음양은 아까 얘기했네요. 음양은 두 번 했었죠. 버리겠습니다. 지우고 그 양차는 나의 가문 외에 작용하는 살로서 외가가 망하거나 결혼한 사람은 처가 고독하게 사는 경향이 있더라. 참고하십시오.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경향이 있는 분들이 상담 중에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죠. 자, 대운을 위한 재은 모든 것은 일주들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 장점은 이렇게 살리고 단점은 보완을 해가면 좋겠습니다. 자, 병자는 혼인할 때 상대가 나이가 든 사람과 하면 불행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나 남자나 상대가 나이가 든 사람과 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비교적 안락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 남자는 목소리 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렁차고 언변이 뛰어나고 여성들로부터 인기가 있더라. 근데 여성의 경우는 애교 있는 은행의 화려한 자태로 그게 큰 골고리한 얼굴로 문남성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안 좋은 의미의 행기보다 요새는 인기가 참 있더라. 이렇게 인기가 있다. 인기가 있죠. 요새부터 인기에서 연예인으로 가면 좋겠네. 인기가 있다. 이럴 때 스스로 도취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너무 잘 듣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불행을 자초하기 쉽고 내가 인기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내 자신의 좀 뭐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그걸 이용해서 내가 어디로 나가요? 뭐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남한테 이렇게 튀어나가는 어떤 그런 쪽으로 나가서 하면은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남의 일에 참견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고쳐 큰 병화가 자꾸만 내리쬐면서 이렇게 온종에 이렇게 내리쬐는데 그것도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단 말이야. 병화는 자가 뭐예요? 태지 있잖아요. 그렇게 뱃속에 있는 그런 있는데도 아직까지 큰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참견한 습관을 좀 적게 가지면 좋겠다. 주의를 너무 의식하여 신경감이 되는 것도 방지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이 아까 요 사람의 그 나왔네요. 정미일, 계묘, 병자, 계사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하고 자, 이 병자일주는 절수련, 명상 이렇게 하면 좋겠고 아미타불 연물정진 이런 것도 좋고 직업으로서는 문학 그렇죠. 문학에는 연예인 하면 좋겠죠. 대중인기 직업 그 다음에 자유 프리랜서 이런 것도 좋습니다. 건강한 눈
눈, 병하가 개수가 이렇게 많이 둘러싸고 있으면 안 좋겠죠. 병하, 눈 또는 심장, 또 수가 너무 또 뭐가 많이 발달하면 화가 너무 발달하면 물이 또 마를 수가 있어요. 이분 경우에는 이제 화가 세게 물이 세게 목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맞추고 있긴 있습니다. 묘가 있으니까 좋죠. 정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주는 병자일주라지만 주변 상황을 따져가지고 오늘 판단할 수 있겠죠. 자, 탤런트 이재룡이라는 분이 계시는 게 있는데 이분이 그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64년 음력 8월 19일 6월달 그러니까 음력 8월이네요. 갑진, 계유, 병자, 임진. 여러분들 볼 때게 아까 우리 저 앞에 봤던 사주가 비슷함인데 요 개수가 아니고 뭐가 돼 있습니까? 여기에는 임수지요. 어쨌든 병화가 뭘 둘러싸여 있어요. 병화가 관이 이렇게 많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멀찌감치 간목이 하나 있는 것이 또 도움이 되겠네요. 어쨌든 진취적인 기상이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독창적이고 창의력을 보이는데 솔직담배가 되어요. 병렬주가. 하지만 어지러기 약해서 남의 도움 받는 것을 싫어하고 원칙을 지키려 합니다. 왜? 정관이기 때문에. 병화가 가을철에 아침에 태어났어요. 그 주변에 구름과 비와 구름이 아주 많이 끼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비와 구름이 많을 경우에 바람이 불면 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비구름을 날려버리려면 바람이 불면 좋거든요. 바람이 원래 목기예요, 목기. 그래서 병화가 태양이니까 목생활에서 목이 오면 좋겠죠. 그래서 화, 토. 토가 있으면 술을 이렇게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모양새가 되어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가 있는데 요 경우는 수보다는 목이 좋겠네요. 목과 화가 좋겠습니다. 목, 화, 토, 목화, 토.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되겠습니다. 목, 화, 토, 목화, 토. 목. 요놈이 오래서 열로 두부치라야 되겠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화, 토가 좋고. 근데 여기 보면은 천간에 목화토가 필요하고 천간토가 양호하고 지지에 오는 천간에 토가 오게 되면 술을 극해서 좋대요. 술을 극하면 좋은데 지지로 토로 오게 되면 금을 생해주고 술을 또 생해내요. 금을 생해서 금을 생하여 생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또 현재 60세가 되면은 모군인가요? 모군은 이분한테 일단은 모군은 지금 이제 60세인데 60세부터 61부터 지금 경금운에 와 있나요? 69시에서 60세 경금운에 와 있어요. 경금. 이 경금운에는 또 갑자기 뭐에 대해서 금이 유진합금과 위에 있는 병이 갑경축을 하잖아요. 갑경축을 갑목이 나한테 좋은 갑목을 충하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그래서 천간의 금은 이때는 편제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물이나 여자 문제로 자신의 처신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욕구가 강해지면 이 사주는 돈과 이성을 밝히면 명예가 실추됩니다. 그래서 특히 65세 경진대운 이건 아주 경진대운이죠. 대운을 주의합니다. 경진대운이 65세에서 살을 다음 69세까지 되네요. 65세에서
69세까지가 됩니다. 근데 이분은 아직까지 60세니까 아직까지 먼 일이죠. 먼 일이죠. 현재는 60세는 어디에 걸립니까? 기토에 묘운이 와 있어요. 묘운이 참 좋은 운이네요. 묘운은 괜찮다. 물론 지지로 가서 유와 이렇게 요유충도 하고 자매형도 하지만 그래도 이 묘대운에 또 특히나 올해가 예를 들어서 묘운에 또 지금 현재 묘대운에 묘세운이네, 그죠? 묘세운. 네, 뭐 좋겠습니다. 묘대운에 묘세운은 좋은 것이 겹쳤죠. 네, 이렇게 해서 좋은 것이 겹치면은 괜찮다. 그러나 한 몇 년 후에 뭘 할 때 거문이 올 때는 좀 조심하면 좋겠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병자 성격은 한 번 더 살펴보는 겁니다. 성격이 인물이 출중하다. 남자는 군자형이요. 여자는 현모양처다. 좋습니다. 사교적이나 이성과 재물에 조심하고 미남미녀로 시선이 집중한다. 아까 설명드렸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부부 갈등 조짐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많이 서로가 아껴야 되겠다. 상대방 일주가 자축 공망자나 또는 같은 병자일주나 경월주가 하면 천극지충이잖아요. 이모도 천극지충합니다. 그래서 같은 자축 공망자나 아니면은 병자일주나 경월주나 이모일주의 배필은 불길하다. 배필도 그렇고 또는 배필 말고 이제 내가 사업이라든지 무슨 나와 함께 이렇게 일을 도모할 사람들이 다 나쁩니다. 배필뿐만 아니고 일 도모하는 사람도 좋지가 않다. 참고를 하면 되겠네요. 신축 배필은 그 대신에 병신합수 자축 합이니까 길하고 축미도 오갑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사실은요, 뭐를 살펴야 되냐면 사주 전체를 봐야 돼. 격을 다 봐. 격국을 봐야 됩니다. 그래 봐야 정말로 안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축에 해서 집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병자 일주인데 축이 뭐 너무 많다든지 신금이 너무 많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 개면 되는데 병신합석 겹쳐서 그냥 경합을 하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이걸 참고로 해서 살펴보는 건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8번 병자가 봄에 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자 여러 가지 출생별을 보겠습니다. 병자가 봄에 보면 인묘진이죠. 인묘진. 봄은 자 인묘진 월에 태어났다. 월에 태어났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전체적으로 또 사주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병자가 묘진 이렇게 봄에 태어난 경우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면 봄에 태어났단 말은 이 병화 힘이 엄청 셉니다. 예. 봄에 태어나서 병화가 힘을 많이 받으면은 인성이 많아졌잖아요. 이렇게 많아졌다고 하면은 부모 남편 인물이 박하다. 왜 그럴까요? 자, 병화가 힘이 강해지면 재성은 극하기 때문입니다. 요 경우는 부모가 박아 재성을 극한다. 극하고 또 재성을 극하고 화가 너무 많아지면은 또 인성이 문제를 받습니다. 재물 정토에 보라조짐이 있다. 이것도 재성이 그걸 극박했기 때문에 질병을 조심하고 한 가지를 매진하면 조치가 한마디로 말로 목기가 너무 성하면은 병화가 일단은 목이 너무 성해지면 병화가 이렇게 됩니다. 목이 넘어지면 화가 식해요. 화가 불이 꺼진다. 이것도 있고 목이 너무 많아지면 목다 하면은
목이 너무 많아지나요? 목다 하면은 목 앞에 수가 목다 수가 절이 돼요. 목다 수절. 여러분 연구를 해보세요. 목이 많으면은 나무가 많으면 불이 꺼져버려요. 확 그냥 연기 때문에 꺼지고. 목이 또 너무 많으면 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목다 수절, 목다 화시, 목다 수절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목이 너무 많으면 목다 금절, 목다 금절. 목이 너무 많으면 금이 절된다. 나무가 엄청 많으면 쇠로서 칼로 치면 칼이 다 무디지는 거예요. 목다 금절. 뭐 여러 가지 붙였습니다. 목이 많은 경우면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뿐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전에 설명한 내용들이 좀 머릿속에 떠오르셨습니다. 목다, 하식, 목다, 수절, 목다, 금절.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목이 너무 많으면 토가 전부 다또 절되죠. 목다 토절 그렇게도 보세요. 목다 토절 뭐 여러 가지 붙이 말하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다. 배우자는 봄에 태어난 사람은 가을 출생이 길하다. 일반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결혼 시기도 역시 가을이 좋겠다. 병자가 봄에 태어난 경우는 배우자가 가을철 출생이 좋고 겨울철 또는 좋은 시기는 자기 시기는 신유술이 좋겠더라. 반대로 가죠. 그렇게 봅니다. 자, 이것도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 병자가 여름에 출생한다. 자, 여름에 출생한다 말은 뭐냐면 병화가 여름에 출생했으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무슨 기운을 만났어요? 자신의 화를 만났죠. 자신의 계절이 왔어요. 자신의 계절이 왔다. 자, 인물이 출중하고 긍정하고 낙관적이다 이 말은 이해하겠죠. 병화가 자신의 계절이 화 계절로 왔으니까 굉장하게 낙관적이다 하는 말은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부모인이 희박하다 이 말은 딱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뭔 거야, 까지게. 재성이 그걸 봤잖아요. 재성이 극받는다. 예. 비급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여기 아까 얘기대로 하다 뭐예요? 금절, 하다 금절이 되겠죠. 화가 많으면 금이 절한다. 화는 보면 비급이잖아요. 비급이 많아지면 많으면 금이 절된다. 금이 없어져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금은 재성이니까 재성은 아버지. 근데 엄마는 왜 그러냐?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화가 많아지면 밑에 보면 화가 많아지면 목이 쇠합니다. 목쇠. 목이 쇠하게 됩니다. 목이거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자, 불이 너무 많이 타면 나무가 그냥 다 타서 없어진다 이런 뜻이요. 그 나무는 인성이니까 음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통면이 가능합니다. 요런 건 기본 내용이니까 그 설명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무슨 뜻이냐 할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부모 있는 중에 엄마는 인성인데 비급이 많아지면 인성이 요 사자는 뭐 죽을 사자로 쓸까요? 어머님이 돌아가. 실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운에 화가 엄청 비급이 많을 때 다시 비급운이 또 온다. 그러면 비급운이 왔을 때 어머니가 사망할 수가 있더라. 요거는 화가 너무 많으면 금이 재성이잖아요. 재성이 끊어질 절자로 쓰면 되겠죠. 끊어질 절로 쓰면 되겠다. 끊어질 절로 쓰면 되겠어. 이렇게 하다 금절. 그러니까 남편 자녀 자기 위주로 하면 실패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남편, 자녀, 자기 위주로 한쪽을 남편을 위주로 해도 안 되고 골고루 해야 돼요. 자녀 위주로 해도 안 되고 또 자기 위주로 해도 안 된다.
골고루 이렇게 살펴라 이런 것이요. 여유로운 난간을 극복하라. 병자일주가 여름에 태어난 경우입니다. 배필은 당연히 여름 출생이니까 겨울 출생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겨울 출생이 좋겠다. 좋습니다. 겨울 출생이 좋겠다. 자, 겨울 출생이 좋다. 결혼 시기는 역시 겨울이 좋겠다. 아까 비슷합니다. 자, 이번에는 병자가 가을 출생이에요. 가을 출생은 가을은 신유술이잖아요. 신유술 출생이다. 자, 병자가 신유술이다 하면 제국이잖아요. 그죠? 제가 많단 말이에요. 예, 신유술. 그럼 여러분 한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경우는 거꾸로 금이 많아지면 뭐가 좋겠어요? 아무래도 약한 뭘 보태야 돼요? 신유술. 약한 목이나 화를 떼야 되겠죠. 그럼 봄출생이 좋다. 사방으로 노력하나 결실보석하다. 조급하면 재앙이 온다. 왜? 병화가 안 그래도 급한데 죄를 보고 나면 마음이 더 급해져요. 죄를 취하려고. 그러면은 재앙이 올 수가 있다. 돈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때는 병화 앞에다가 식상인 뭐가 있어야 돼요? 식신용소, 식신. 자, 식신은 뭐예요? 식신 토가 좋겠죠. 이런 경우는 식신인 토가 오면 좋겠다. 그런 우리가 통변할 수 있겠습니다. 식신 토가 오게 되면 화생 토생금 하니까 멋지죠. 그림 멋지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재물이 온다. 토를 기다려라. 토는 다른 말로 뭐예요? 이때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만들어 보면 식신은 여기다 쓸까요? 식신은 노력. 식신은 국리, 연구국리하는 거죠. 연구국리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연구국리 노력을 하게 되면 결과가 뭐가 와요? 재성이 이제 나오죠. 그런 결과 재가 나오죠. 재성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자, 재가 따라 나옵니다. 식신 노력하고 공리하고 노력을 하면 결론적으로 재가 따라 나온다. 그런 이유를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죠. 자, 병자가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이제 해자축이잖아요. 해자축. 자, 해자축이면 안 그래도 자가 관성인데 관성이 또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화가 불이 꺼지기 쉽죠. 수다화식이 된단 말이에요. 수다화식. 축이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네. 자, 남성다운 명예와 자존심을 존중하면 당연하죠. 광이 강해졌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관이 강한 데다가 여기다가 또 재물까지 온다 그러면은 재물이 오면 재물을 탐하면 제가 또 술을 너무 탐하면 결론적으로 나를 극하잖아요. 그래서 재물 가탐을 버리면 귀인과 인덕이 따른다. 그러니까 항상 이 경우에는 재물보다는 명예를 중요히 해라. 인성.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이 분한테 얘기해 준다면 재물보다 이런 경우 재물보다 명예는 가로 열고 여기서는 인성이에요. 인성. 학문. 학문이나 귀인. 구인데 귀인이에요. 귀인. 자, 학문이나 귀인. 이건 재물보다 명예에 뭘 해라? 집중하라. 명예에 집중을 해라. 그러면 운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이제 살펴봤어요. 자, 병자는 한마디로 성격이 순종하고 주법정신이 있고 하지만 자아강박증이 있고 상규를 준수하려고 하고 풍부한 경험으로 일처리를 합니다. 합리적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관이 너무 많으면은 자기 스스로를 구속하고 반성하고 책임성 있고 책임감 있고 하지만 자기 비하 이런 게 좀 안 좋죠. 예, 자기 비하 같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양심 있고 사회공헌 중시하는 건 좋아요. 근데 여기 보면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는데 어쨌든 자기 비하가 너무 자기를 구속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간에 본래 자기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남의 도움받지 못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어. 그래서 남한테 도움을 언젠가 어려울 때 받으려고 다른 사람한테 전부 다 항상 평등하게 대한다. 모두가 합리적으로 대해주고 규정을 잘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물질적으로 보면 만성병, 불량한 기호품, 법률, 교사, 학력, 뭐 상사, 감독, 요거는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상으로 보면 물상이라고 쳐요. 물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좀 있어. 여성은 남편, 남녀 아들 문제,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십성이나 이 물상이나 십성을 보면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운이 정해가 되면 지기가 순조롭게 성긴다고 정건한다. 시험 합격한다. 관제송사 유리하다. 창업 의욕이 강하고 남자는 자녀를 얻는다. 참 좋은 의미죠. 요거는 기운일 때 그렇다. 그럼 기운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기운은 신약 사주는 신약의 경우에는 어떨 때가 기운이에요? 당연하게 인성과 비급운이죠. 인성과 비급운. 그럼 신강은 어떠냐? 신강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신강은 장인하게 식재 간운이죠. 제간운. 뭐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때 특히 여기에 지기가 순조롭게 승진하고 정년다 시험에 합격한다. 요거는 뭐에 관제송사 유리하다. 요거는 신약 사주의 인성이나 비군이 올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남자가 자연 얻는 게 좋겠고 신강의 경우는 아무래도 식재가 운이 좋으니까 여기서 역시 뭐 사업이 유리하고 또 이런 기운이 온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자가 효운이 온다. 병자가 효운인 경우에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약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 신약인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경우에 신약인 경우에는 신약인데 인성이 없고 인성이 없이 무슨 운이 온다? 관운이 오면 효운이. 자, 효운이 그건 효운이고 만약 신강은 어떨 때 효운이냐면 신강은 병절주에 신강하는 경우에는 효운인 경우에 뭐가 겹쳐? 인성과 비급이 계속되는 비급이 중첩될 때 중복에서 나올 때 이때는 사업이 불리하고 가산 손대가 발생하고 유리한 추진으로 인하여 신체 손상을 당한다. 할 때는 추진은 유리하게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체 손상을 당하고 주위 사람과 시비가 발생하고 투쟁이 이루어진다. 유리한 취중임에도 이때 유리한 추진으로 인하 이거는 말이 안 맞네요. 무리한 추진으로 인하여 신체 손상을 당한다. 주위 사람과 시비가 발생하고 투쟁이 이루어진다. 형제자매가 손상을 받으면 형상을 당한다. 형제가 다투고 갈등하고 친구들과 우정이 좋지 않다. 자, 이렇게 해서 병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십성, 물상, 대운, 그 다음에 예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 병자에 대해서 조금 그림이 그리십니까? 한마디로 병자는 큰 태양인데, 병은 태양인데 작은 물이죠. 작은 물 위에 있죠. 그 물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물이 구름이 될 수도 있고 또 작은 물이 될 수도 있고 호수 같은 작은 호수, 연못 같은 게 될 수가 있고 그때 병화가 봄에 태어나는지 여름에 태어나는지 가을에 태어나는지 겨울 태어나는지 따라서 다 다르더라. 그 적성이 뭐며 또 개운법은 어떻더라.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병자일주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이 그렇거나 뭐 상담 오는 손님이 그렇거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병자일주를 이렇게 써놔놓고 주변에 이렇게 글자를 해놓고 오늘 강의 내용을 한번 더듬어 보면은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병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